안녕하세요. 22년도 이해 문제죠. 제5과목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지금 우리 전기 산업 기사는 전부 CBT 문제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기사 문제와 달리 문제가 공개되는 건 실은 아닙니다. 문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CBT 문제는 문제 이제 보는 날짜마다 또는 이제 시험 장소마다 문제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CBT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나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산업기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적중 예상되는 건데 총평이 이번 시험 문제는 원래 산업기사라는 자체가 기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적은 거예요. 근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실은 난이도를 중하다, 경하다 따질 수가 없어요.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이도가 좋다, 나쁘다, 크다라고 하는 내용은 관련도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많이 접해본 문제가 나오면 쉽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관련도 문제에 나와 있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법령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어렵고 쉽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가 노출되어서 봤으면 알고 있으면 쉬운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CBT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쭉 이렇게 이제 같이 매칭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뽑아 놓은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이제 1번 문제가 28페이지 22문제가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실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되죠. 원래 이제 기출문제 1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절연내력 시험에서 22.9kV였을 경우 시험 전압이 얼마냐. 0.92배 해야 하면 되죠. 내용은 똑같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실제 이제 핵담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앞에 내용이 없고 22.9kV 이렇게 되어 있죠. 18년도 기사에 나왔던 문제군요. 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죠. 내용이 똑같은 문제로 되어 있는데 비슷하네요. 여기는 직류로 물어봤고 저쪽은 직류로 물어보지 않았고 그 차이점이군요. 자,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쪽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라 그런 얘기였고요.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절연내력 시험은 전류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견딥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9kV 중성선 다중접지인 경우 0.92배를 해야 되죠. 0.92배로 10분간 한다. 여기 이제 통상적으로 절연내력 시험할 때에는 정한 시험 전압이 7kV 이하일 경우 1.5배의 전압으로 10분간 가해서 견디면 되겠고요. 7kV 이하, 7kV를 넘고 25kV 이하죠. 중성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접지가 되어 있죠. 다중접지가 되어 있으면 0.92배의 전압을 가해야 되죠. 그 다음에 7kV 넘고 60kV까지 7kV를 넘어서 초과하고 60kV 이하인 경우는 1.25배로 10분간 가하면 되죠. 이거 첫 번째 외워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60kV가 넘으면 비접지가 1.25배, 접지가 1.1배, 직접 접지가 0.72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문제는 25kV 이하죠. 22.9니까요. 중성선 다중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다중접지식이죠. 0.92배 하면 답이 되죠. 그러므로 22.9kV 곱하기 0.92배를 하게 되면 21.068V가 나오죠. 21.068 정답이 그래서 2번으로 정답이 되고, 만약에 이제 직류로 시험하게 되면 이 값에 2배를 더해야 되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문제는 직류로 하는 값이었죠. 직류로 하면 이 값에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의료 장소 중에서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에 시설되고 있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료 장소에서 그룹 1, 그룹 2 하니까 좀 어렵게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되죠, 실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료 장소에서는 자, 의료기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생명의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의료기기의 장치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장착을 하게 되면 극히 위험한 장소로서 그룹 2로 구분합니다. 그룹 2번이에요. 그룹 1번은 의료기기 장착을 심장 부위가 아닌 곳에 장착하는 것이 그룹 1번 그룹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의 장비들을 환자의 신체 부위에 장착하지 않는 것이 그룹 0그룹이에요. 그러므로 그룹 0그룹은 위험도가 별로 있지 않는 곳을 말하고 그룹 2그룹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걸 말하는 것이고 그룹 1그룹은 위험도가 있기는 있지만은 생명의 당장에는 지장이 있지 않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그룹 1그룹하고 2그룹의 접지 계통은 이렇게 되죠. 원래 이 접지 계통은 그룹 1번과 그룹 2번은 그룹 0번과 1번은 두 가지는 전부 다 같이 TT 계열이나 TN 접지 계통을 이용해야 돼요. TT나 TN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그룹 2번만 IT 계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IT 계통을 하죠. 이때 그룹 1번에서 그 의료기기 장치가 정전이 되거나 뭐가 이상이 되면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게 되면 위험 장소인 경우는 IT 계열로 접지해야 되죠. IT 계통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2번에서도 위험도가 작으면 위험이 하지 않으면 이번엔 TT나 TN을 써도 돼요. 그러므로 IT 계통을 사용했다는 말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T 계통을 했을 때 의료용 IT 계통 쓸 것이 아니라 보기에 다 있죠. IT 계통을 했을 경우 여기에 틀린 거 말하는 거죠. IT 하게 되면 I가 뭐죠? I가 인슐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전원 측의 한 점을 접지를 잡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요? 전원 측 한 점을 접지를 안 잡았으므로 당연히 의료용 전기는 전원 측에 접지가 없어요.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출력이 10kV 이하짜리를 쓰게 되고 이때 절연변압기는 비단락 보정을 써야 되죠. 비단락 보증 절연변압기를 써야 돼요. 의료용 절연변압기는 비단락 보증 절연변압기를 쓰고 10kV 이하가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의료용 변압기 2차 측 전격 변압은 250V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측에 강화 절연을 할 수 있어요. 절연변압기를 설치하고 2차 측 전로는 접지한다. I가 뭐라고요? 인슐레이션이죠. 접지 안 잡는 거죠. 전원 측 한 점 접지 안 잡았으니까 당연히 전원 측 한 점을 접지하면 안 되므로 2차 측 전로를 접지하면 안 됩니다. 접지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IT 계열은 전원 측 한 점을 접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연 감시 장치를 설치하되 절연 저항 값은 50kΩ까지 감소하면 표시 설비나 음향 설비로 교문. 자, 절연 감시 장치 합니다. 이때 절연 저항 값이 50kΩ이면 굉장히 작은 값이죠, 실은. 50kΩ 이하까지 감소가 되면은 표시를 하거나 음향으로 경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을 다 알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IT란 말이 인슐레이션이다. 전원의 한 점은 절연을 했다. 그러므로 3번 전원 측의 2차 측을 접지하지 않는다. 2차 측이라니까 전원 측에 변압기가 있고 1차 측, 2차 측이 있잖아요. 2차 측 한 점을 접지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IT 계열이라는 게 전원 측 한 점을 접지 잡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IT 계열은 전로를 절대로 접지하면 안 돼요. 특히 변압기 2차 측이든 1차 측이든 접지를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KVA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인데 용량이 얼마 CKVA. 그 다음에 여기 250V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접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죠. 50kΩ까지 감소하게 되면 표시한다. 이렇게. 아무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더라도 풀기가 좀 어렵죠. 실은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한 문제 아이고 어렵네 할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 맞으면 대신에 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맞을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3번. 상식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IT? 저는 접지하지 않는 건데 근데 전로를 접지했어? 그럼 다른 건 모르겠고 접지한다면 틀렸네?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답을 알 수는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점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가 몇 cm가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병행 설치죠. 가공 전선의 병행 설치, 병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병가, 동일 지점물에 전압이 다른 전선을 병행하여 설치한다. 그죠? 이때 완금은 따로따로 해야 되고 높은 쪽의 전압은 위로, 낮은 쪽의 전압은 아래로 설치한다. 여기가 고압 가공 전선이고 아래쪽이 저압 가공 전선이면 양쪽의 거리는 5cm, 50cm 이상 이격시킨다. 물론 고압 쪽에 케이블을 사용하면 3cm까지 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높은 쪽, 저압 쪽 50cm, 여기에 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는 아래쪽이 고압 가공 전선이나 저압 가공 전선이었을 때는 1.2m죠. 1.2m. 물론 여기에 전선이 22.9kV이면 1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kV가 35kV 넘고 60kV 이하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m가 되죠. 물론 여기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 같은 걸 시행해야 되죠. 물론 이제 병행 설치, 병가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물론 더 깊게 들어가서 물어보게 되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 그래서 병행 설치, 고압과 저압일 때는 50cm, 케이블 사용하면 3cm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특고압 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장치에 대한 갑종 풍압 아중은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풍압 아중이 몇 파스칼로 되어 있느냐. 갑종 풍압 아중 애우라 그랬는데 애웠나요? 갑종 풍압 아중. 자, 풍압 아중은 갑종, 을종, 병종이라는 것이 있죠. 을종과 병종은 갑종 풍압 아중의 2분의 1을 사용하니까 갑종 풍압 아중을 외워야 되죠. 갑종 풍압 아중, 풍압을 받는 구성재는 지지물, 그 다음에 전선 및 가섭선, 전선 및 가섭선. 전선은 아시겠죠? 가섭선은 전주에 붙어 있는 선의 총층이란 뜻인데 전주에 있는 것이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조가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가공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들이 있죠. 아무튼 선의 총층 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완금이 있죠. 외워야 될 갑종풍화중 4가지죠. 지지물, 갑종풍화중은 이게 원형으로 된 지지물은 갑종풍화중이 588 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주는 1117 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철탑은 1255 파스칼이죠. 여기 부분 이제 나머지는 못 외우더라도 여기 부분을 외워달라는 뜻이고 전선 및 가섭선은 다도체이면 전선이 다도체 아시죠? 단도체, 다도체 이런 거 전력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다도체일 때에는 666 파스칼이고
이제 다도체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745 파스칼이에요. 그럼 여기 나머지 것들이 뭐냐면 반도체, 지선, 그 다음에 조가선, 가공지선 다 말하는 것들이죠. 745. 애자가 얼마냐? 애자는 송전용 애자를 말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송전용 애자, 특갑에 사용하는 송전용 애자는 1039 파스칼, 1039 파스칼의 갑종 풍화준을 갖고 완금도 이제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완금을 기준으로 보고 단일제인 경우가 1196 파스칼.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 읽어보고 애자, 갑종 1039 바로 떨어져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1039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두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거 많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비 기술 규정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관연도에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은 여기만 외우면 답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아무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전류 차단기라는 게 전선이나 기기기구 등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설치해야 되죠. 이때 이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서는 안 되는 장소 3군데 딱 외워놨죠. 과전류 차단기 절대 설치하면 안 되는 곳, 퓨즈 설치하면 안 되는 곳. 첫 번째, 접지도체, 접지선. 두 번째, 중성선, 다선식 전선로의 중성선. 세 번째,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었죠. 그러므로 시설하지 말아야 될 곳, 수용과 여기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 수용과 인입선, 고압 배전선, 접지계통에 설치한 변압기, 접지선, 요거 설치하면 안 되네. 역률 조정용 분기선. 그래서 여기 접지선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설,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외울 때에 제한 장소,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 그 다음에 다선식 전선로의 중성선, 다선식 전선로의 중성선. 외울 때는 중성선만 외워도 되죠. 그 다음에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그래서 외울 때는 이제 이렇게 외우잖아요. 접지선, 중성선, 접지측 전선 이렇게 외우면, 물론 저압일 때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해당되는 것은 이쪽에 3번에 나와 있는 변압기의 접지도체, 접지선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절대로 여기다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고압옥내 배선을 애자공사로 시설하는 경우 전선 지정한 거리는 조용제 면을 따라 붙였을 때 얼마가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이때 고압 옥내 배선으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애자 사용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 3가지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자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할 수가 있고, 이때 여기 애자 공사 했을 경우 저압 애자 공사하고 같이 외우는 게 제가 외워보니까 좀 더 합리적이에요. 좀 더 쉽게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애자 공사 애자 공사. 자, 저압 쪽하고 고압 쪽이죠. 같이 외워보. 저압 쪽과 고압 쪽. 먼저 전선. 저압 전선은 2.5mm 제곱 이상의 절연전선. 고압 전선 6mm 제곱 이상의 절연전선. 다음. 그 다음에 전선 간 거리. 전선 간. 저압인 경우는 6cm 이상. 6cm. 고압인 경우는 8cm 이상. 8cm. 전선과 조영제 사이 거리.
저압인 경우는 기본이 2.5cm, 물론 400V가 넘고 습기가 있으면 4.5cm라 그랬죠. 고압인 경우는 5cm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과 조영제. 지점간 거리 저압인 경우 400V 이하로서 조영제 면을 따르면 2m 이상, 2m 이하. 조영제 면을 따르지 않으면 6m. 그 다음에 여기 고압인 경우 6m. 만약에 조영제 면을 따르면 2m. 그래서 외울 때 여기는 조영제 면 따르면 2m. 조영제 면 따르지 않으면 6m. 여기 기본이죠. 조영제 면을 따르면 2m. 조영제 면을 따르지 않으면 6m인데 저압이든 고압이든 같은 내용이죠. 대신에 조영제 면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저압은 조영제 면을 따른 걸 기본으로 하고 고압은 조영제 면을 따르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항상 이런 식의 문제는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다, 따라 붙이는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줍니다. 그래서 항상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면 2m, 따라 붙이지 않으면 6m.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 붙이는 경우니까 당연히 2m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첼로 문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세기는 몇 %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이 전선 접속할 때 이 전선 접속 5가지를 무조건 암기. 5가지. 첫 번째, 접속점에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저항 증가시키면 안 된다. 원래 그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 그대로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세기, 접속 후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접속 후 세기는 20% 이상, 이건 답이 20%죠. 그 다음 절연한다. 절연할 것. 접속을 하려면 피복을 벗기니까 당연히 원래 그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전내력을 확보해야 되겠죠. 반드시 절연. 그 다음에 접속기구 사용.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접속함, 접속박스, 즉 이와 같은 접속기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할 때, 예를 들면 동전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하려면 접촉 부위가 전기 화학작용에 의한 전기적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전기적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해가셨나요? 이 5가지 꼭 반드시 암기.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 8번 문제. 전격 전류가 63A 이하 산업용 배선 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0분 이내에 동작해야 할 전격 전류의 몇 배에서 작동하느냐. 이게 지금 현행 문제나 관연도 문제 보게 되면 과전류 차단기에 대한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범용 표주 부분하고 표주 특성하고 배선 차단기 특성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물론 풀이에 나와 있지만 저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저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배선용 차단기 전격 전류. 전격은 딱 2개. 63A 이하짜리가 있고 63A 초과로 딱 구분해. 시간. 여기는 60분. 여기는 120분, 1시간, 2시간이죠. 60분. 요 안에, 요 시간 안에 주택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산업용 배선 차단기가 있고 주택용 배선 차단기가 있다. 산업용 배선 차단기, 주택용 배선 차단기, 부동작, 동작하지 않는 배수, 동작해야 될 배수, 주택용, 부동작, 동작하지 않는 배수, 동작해야 될 배수, 부동작, 동작. 자,
60A 이하이든지 넘었든지 간에 산업용은 부동작 1.05배에 동작하면 안 돼. 동작 1.3배가 되면 60A 이하는 60분, 60A 초과는 120분 안에 작동해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작동. 주택용 부동작은 1.13배, 즉 1.13배는 무조건 견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5배가 되면 60A에는 60분, 63A 초과는 63A군요. 초과는 120분 안에 작동. 꼭 외워두셔야 돼요. 시간 63을 기준으로 1시간, 2시간, 그리고 배수는 똑같아. 산업용 1.05배, 1.3배, 주택용 1.13배, 1.45배, 1.05배, 1.3배, 1.13배, 1.45배. 입에 붙이세요. 처음에 읽을 때는 입에 잘 안 붙는데 시험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붙여놔야 돼.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암기하는 방법이, 암기하는 방법 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꼭 숙지. 그러므로 63배 이하. 산업용이요? 산업용이면 산업용 1.05배, 1.3배? 그러면 60분의 동작해야 동작이요? 동작이면 1.3배잖아. 산업용이니까. 그래서 1.3배.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답이 됨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외워봐야 되죠. 외우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전력반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있습니다. 이때 전력반 통신 설비를 해야 될 곳은 상식적으로 송전선로 다 해야 되죠. 송전 제어소, 송전선로, 그 다음에 뭐 지령실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능형 전력망을 구현하는 장소, 송전선로. 배전선로도 지능형 전력망을 구현한다거나 그 배전선로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설치합니다. 발변전소도 당연히 필요한 곳 다 해야 되죠. 필요한 부분 다 해야 되고요. 2 이상 급전소 상원도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이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실이나 중앙감신실, 중앙제어실도 전력반 통신 설비를 해야 되죠. 자,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이 이제 발변전소에서 전력반 통신 설비를 시설해야 될 곳과 하지 않아야 될 곳인데 핵심은 원격 감시입니다. 원격 감시가 되면 전력반 통신 설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격 감시가 되지 않는 곳에 하는 거죠. 원격 감시가 되지 않는 발전소, 원격 감시가 되지 않는 발전소, 전력반 통신을 시설해야 됩니다. 원격 감시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 시설해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2 이상 급전소 상호간 시설해야 됩니다. 발전소로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고 휴대용 보안 전력반 통신 전화 설비에 의해서 연락이 확보가 된 경우, 자, 휴대용 전화 설비에 연락이 확보가 됐죠. 지장도 없지요. 그러면 전화 설비 할 필요가 없잖아. 아무튼 휴대용 전화로 확보가 돼 있는데 별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군데는 전력반 통신 설비를 당연히 해야 되고, 3군데 원격 감시가 되지 않는 곳, 2 이상 급전 상호간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는 지장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읽어보면 여기 전기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데 뭐하러 해 하면 돼요. 아시겠죠? 정답은 4번.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60kV 이하 특급 가공 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식물과 이격거리. 자, 식물과 이격거리는 먼저 고저압이었을 때, 고저압일 때는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접촉만 안 하면 돼. 고저압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22.9kV 1.5m 이상 떨어뜨린다. 22.9kV 1.5m 60kV 이하 2m 떨어뜨리면 되죠.
물론 케이블 쓰게 되면 절반 하면 돼요. 2m. 60kV 초과하는 가공전선. 다 가공전선이에요. 초과 2m에다가 10kV 단수마다 0.1m씩 계산한다. 단수마다 10kV 단수 계산해서 0.1m씩 계산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교류 전차선. 교류 전차선 5m입니다.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가 좀 헷갈리죠.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교류 전차선은 5m. 그래서 이 정도 외워놓으면 어디를 물어봐도 다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kV 이하니까 2m입니다. 바로 답이 나와야 되죠. 60kV 이하. 그리고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 이격거리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60kV 이하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안테나, 약전선, 삭도 등등 전부 다 60kV 이하가 2m죠. 그래서 여기서 2m 이상 정답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죠. 60kV 넘어갈 때에 이제 0.1m씩 가산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1번.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변전소에서 주요 계측장치, 변압기, 주요 변압기 계측장치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거 물어봤네요. 꼭 필요하지 않는 거. 자, 계측장치, 전기 설비가 있는 계측장치는 전압, 전류, 전력, 온도 반드시 측정해야 되죠. 특히 온도 같은 경우는 고정자의 온도, 회전자 온도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발전기 회전자의 온도는 측정할 필요가 없고 발전기의 고정자 온도예요. 아무튼 온도 측정해야 돼. 그래서 전압, 전류, 전력이고 변전소리잖아요. 주파수 측정할 필요가 없죠. 그 정답이 4번이 답입니다. 계측장치에서 주파수를 측정하라고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므로 주파수는 아닙니다. 특히 역률로 잘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주파수 물어봤네요. 다시 한번 계측장치는 전압, 전류, 전력, 온도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적용하는 보안공사. 이 보안공사가 이제 뭐 다른 시설물이 접근하면 보안공사 하죠. 특히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로인 경우 보안공사의 종류가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먼저 1종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언제 적용하냐? 1종은 여기 1종입니다. 1종을 여기 적용하는 것은 35kV 초과하고 건조물 등과 건조물까지 안 넣어도 2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가 되면 특고압 가공전선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입니다. 반드시 35kV가 넘어야 되고 2차 접근 상태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종은 35kV 이하이고 2차 접근 상태 35kV 이하이고 2차 접근 상태 2종하죠.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35kV란 말 없고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이 2차 접근 상태 전압이 안 나와 있지 않고 2차 접근 상태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도로 등하고 그냥 1차, 2차 이런 말 없이 그냥 접근되어 있다, 접근 상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부분은 2종 특고압 보안공사 할 때 전압이 나와 있지 않고 2차 접근 상태다 또는 접근 상태다 하면 무조건 2종이에요. 2종 접근 상태. 그 다음에 병가나 공가했을 때에도 특고압 병가나 공가했을 때도 2종이었죠. 여기 맞네요. 2종. 3종은 언제 합니까? 3종은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시면 되죠.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하고 1차 접근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고 특고압 상호간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할 때 그때가 3종 특고압 보안공사였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자, 1종은 35 넘고 2차 접근 상태일 때, 1차 접근 상태일 때에는 3종, 이 두 가지 아니면 다 2종. 이해가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특구합 가공 전선이 삭도와 2차 접근 상태, 전압이 없잖아. 그냥 2차 접근 상태로 하면 돼 있죠. 그냥 2차 접근 상태. 2종 보완 공사예요. 1차 접근 상태는 3종 특구합 보완 공사이고 2차 접근 상태는 2종 특구합 보완 공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2종 특구합 보완 공사로 하시면 돼요. 2차 접근 상태니까요.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수중 또는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고 있는 금속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부식 방지 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은 직류가 얼마냐? 전기 부식 방지 회로는 사용하는 전압을 반드시 직류 60V 이하로 써야 됩니다. 직류 60V 이하. 전기 부식 방지하면 60V 이하의 사용 전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꼭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죠. 정답은 2번.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전로의 절연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곳 물어봤죠. 자, 전로는 어디를 절연합니까? 전로는 절연의 원칙, 전로와 대지 사이, 대지 사이에, 대지에, 전로와 대지에다가 절연을 하게 되죠.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죠. 대지로부터 절연합니다.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한다. 이때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절연 생략. 이걸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은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점 절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해서 못하는 경우가 대표가 시험용 변압기, 그 다음에 기술상 곤란한 경우의 대표가 전기로 등등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절연은 여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은 절연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접지점, 수용장소인 그 접지점, 그 다음에 고압이나 특고압, 저압과 혼초교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점 하지 말라는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절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시험용 변압기 절연을 하면 안 되죠. 절연 생략. 그러면 여기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은 여기가 없죠. 그 정답이 3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는 접지 도체하고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 퓨즈를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지 절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절연해야 돼요.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은 과전류 차단 장치는 설치하지 않지만 절연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연해야 되는 것은 정답이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 고압 보완 공사에서 철탑을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 경관은 얼마냐? 일반적으로 경관하게 되면 표준이 되는 경관이 있죠. 그 다음에 보완공사 경관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표준이 되는 경관은 A종과 목주 같은 경우가 150m 이하죠. B종 같은 경우가 250m 이하이고 철탑인 경우가 600m 이하. 그러므로 150, 250, 600 이렇게 외웠어요. 보완공사 하게 되면 전선을 굵은 거 쓰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관을 줄여야 되죠. 150짜리를 100m로 줄이고 다음에 250짜리를 150으로 줄이며 600짜리는 400으로 줄여야 되죠. 그래서 150, 250, 600짜리를 100, 150, 400으로 줄여야 되죠. 대략 3분의 1만큼 잘랐죠. 그래서 여기 표준경관을 외우고 보완공사경관을 외워야 되는데 고압 보완공사 철탑에 쓰니까 원래 표준경관은 400이었지만 보완공사경관은 표준경관은 600이었지만 보완공사경관은 400이다. 이렇게 답변.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죠. 15번에 3번. 다음 16번 문제.
지선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선.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야 한다. 정답 1번이네.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되죠.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선의 안전율 2.5. 지선은 소선수 세 가닥. 그 다음에 인장 하중을 충분히 견디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저 인장력은 4.31kN. 다 외우고 계셔야 되죠.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의 일부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 다음, 전력보안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서 시설했을 때 도면상 높이. 자, 여기서 전력보안 통신선이 가공통신선이거든. 자, 여기가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가공통신선이 있죠. 가공통신선. 그 다음에 전주가 이렇게 있죠. 이 가공전선이죠. 가공전선이 있고 통신선이 여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첨가통신선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니까 이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쪽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공통신선이었을 때 횡단보도교 높이 3m입니다. 그러면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고 있는 가공통신선에 있던 이런 경우 횡단보도교 위의 높이는 3.5m입니다. 이해가셨나요? 3.5m. 물론 여기가 이제 고조압이었을 때, 특고압일 때는 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3.5m. 그래서 물어보는 게 가공통신선으로 물어봤는지 첨가통신선으로 물어봤는지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여기가 3m가 되려면 여기에 통신선에다가 통신용 케이블을 써야 돼요. 통신용 케이블을 쓰게 되면 여기 3m까지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가공통신선은 3m 횡단보도교, 이건 3.5m예요. 3.5m가 아니고 3m가 답변이 돼야 됩니다.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죠. 17번. 다음 18번 문제. 피리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리기 설치 장소 다 외우고 났나요? 4군데인데. 피리기 설치 장소 4군데. 자, 첫 번째, 발변전소에서 가공전선으로 이입하는 곳이나 인출하는 곳. 여기 피리기 설치해야 되죠. 가공전선로와 특고압 가공전선로, 고조압 가공전선로하고 가공전선로하고 특고압 전선로가 접속한 곳? 원래는 가공전선로하고 지중전선로가 접속한 곳이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가공전선로와 특고압이 아니라 지중전선로가 접속한 거,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거 틀렸네. 그죠?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에 접속한 1차 측전압이 35kV 이하인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적과 특고압, 여기 시설해야 되죠. 고압이나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여기도 시설하죠. 2번이 원래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한 곳에 시설해야 됩니다. 특고압 전선로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리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전력보안 통신설비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고 있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선용 안테나예요.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이 있습니다. 목주뿐만이 아니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어떤 것이 되더라도 전부 다 안전율은 1.5. 핵심은 무선통신용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선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물은 어떤 것이든 그 안전율이 1.5 이상의 안전율을 갖습니다. 1.5예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 지락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하게 되느냐. 자, 사고 났어요.
땅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지락이 왜 생겼을까요? 외암이 절연이 파괴되거나 등등으로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외암하고 땅하고 전류가 흘러가니까 양쪽에 전이차가 생길 것이며 그 전이차가 사람이 닿게 되면은 사람이 감정 먹게 되죠. 이게 접촉전압이 됩니다. 감정이 먹게 되는데 이때 이 문제는 지락고장 중에 기기나 장치 외암이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그때 걸리는 전압이 있습니다. 걸리는 전압이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전압, 그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인데 용어의 정의를 꼭 읽어볼 필요가 있죠. 스트레스 전압. 접촉 전압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접촉 전압은 충전부 외암과 대지 사이에 인체가 접촉되었을 때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 접촉 전압이에요. 이때 그 기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스트레스 전압입니다. 그래서 지락 고장 중에 기기의 외암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기산업기사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